네, 오늘 시간은 우리가 천지인 기획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기획법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죠? 네. 이거는 어떤 동양 철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게 뭐 하늘과 그렇죠? 땅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천지인 사상인데요. 이것들을 어떤 기획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지인 기획법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교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처럼 대학교 1학년일 때 아주 재미있는 신문 기사 칼럼을 봤습니다. 미국의 문교부 장관이 쓴 칼럼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왜 장관이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문과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뭐 이게 국문과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때만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전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여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교양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적인 어떤 교육과는 다른 어떤 보편적인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은 우리의 그 마음을 수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토대를 단단히 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양은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교양이 철학과 학문의 기본 구상, 즉 문학, 음악, 미술의 대표작을 통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교양은 그 인문학에 매우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인문학이 열풍인데요. 인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남긴 문의를 말합니다. 사람이 남긴 흔적. 따라서 인문학은 사람이 남긴 흔적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철학자 최진석 선생이 정의하신 거고요.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롤문이기도 하지만 문이문으로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질문토기 이런 거 들어봤죠? 이 문자가 이게 모양, 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문학은 공식이나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다 숫자로만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겠죠. 역사의 법칙이 공식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 디지털 시대 이고요. 지금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어떤 특징을 보자면 일단 세 가지 크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제하는 정보.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하루에도 정말 수만 가지의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격차가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그리고 영상화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건너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짧은 영상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PC나 노트북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통학하거나 아니면 걸어다니면서도 제 영상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모바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어떤 국경이 있지만 실제로 우주인 그 마모루라고 하는 우주인이 지구를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굉장히 명문장이 있는데 글로벌화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국경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편지하는 정보.
정보가 뭐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게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편지하는 정보가 있긴 하지만 정보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보를 이제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보를 내가 다시 새롭게 편집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또 정보를 수신하는 거 이제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만 단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자체가 미디어로서의 발신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라인 영상 모바일화. 영상화되는 온라인 모바일 컬처는 요새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영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여전히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볼까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사진인지 혹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학생들, 이 어린이 아이들이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농장의 모습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아동 노동 착취 현장을 가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건 지속 가능한 디자인 큐탱크라고 하는 물탱크 디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같은 영상이지만 어떤 언어가 곁들여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뜻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언어는 영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읽기는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롤랑 바르트의 앵커링 효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뜻을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조정해 주는 거,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주기 때문에 이거를 규정한다고 그래서 이걸 앵커, 어떻게 보면 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앵커링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는 앞으로 영어로 자막을 넣고 영어로 내레이션을 넣게 되면 지금 한국의 그 수용자들보다 몇백 배나 많은 수용자들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싸이와 한류,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이 27억 뷰를 달성했고요. 부산대 로버트 켈리 교수가 BBC와 인터뷰하다가 나왔던 NG 영상이 또 어마어마한 그 뷰를 달성했죠. 결국 디지털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누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언어를 통해서 기획해서 전 세계에 유통하는가. 이게 결국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걸 기획을 하는 거,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왜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통시키는 온라인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를 시장으로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보를 만드는 창의력과 영상에 대한 언어, 영상을 지배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인문학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문학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를 글을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든지 감정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상의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다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미래를 보는 힘을 줄 수 있고요. 철학은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그 관점, 퍼스펙티브를 줄 수 있는 거. 언어는 우리가 또 하나의 그 문화,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알면 영어의 문법과 또 미국과 영국의 어떤 언어적인 그 전통과 문화를 또 사고 방식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독일어로 그 상상력은 아인빌둥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뭔가를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교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어떤 토대를 쌓는 거, 이게 교양이죠. 근데 여기에 아인이라고 하는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안으로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에 나와 있듯이 교양과 상상력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지식 주입이 아니라 어떤 마음속에 불꽃을 일으켜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이걸 새로운 정보를 창조할 수 있게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이 바로 교양 그리고 상상력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획의 천지인 기획에서 하늘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세상의 촉각과 기획자의 촉각이 만나는 접점에서 생겨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촉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세상의 촉각은 세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경향성이나 어떤 흐름, 이런 걸 말할 것 같고요. 기획자의 촉각은 기획자가 그 세상의 흐름을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지금 안테나처럼, 안테나는 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전파를 잡아내서 그걸 어떻게 화면이나 음성으로 다시 재현해내는 어떤 장치인 거죠. 그래서 촉각이 좋다라고 하는 거, 안테나가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귀를 잘 기울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뭐 이런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었죠. 예, 그래서 지브리오에서 만든 귀를 기울이면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여러분도 정말 귀를 기울이면 기획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지인을 지금 각각 설명을 해보자면, 천은 트렌드에 해당이 하는 거고요. 지는 프로덕트, 컨텐츠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은 사람이니까 타겟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디언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천지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 하늘의 특성은 뭐죠? 땅의 특성은 또 뭘까요? 또 사람의 특성은? 결국 그 천지인 교육법은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땅이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와 사람을 읽으면 잘 생겨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양과 서양에서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관점이 달랐죠. 그 서양에서는 사람을 어떤 타겟, 그래서 이렇게 관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 어떤 제품을 던지면 이 타겟 오디언스가 그걸 맞고 적중해서 넘어진다, 쓰러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동양에서는 그 변화무쌍한 존재로서 생각을 하고요.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 트렌드를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읽어야 되죠? 트렌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향이나 단기간 지속되는 동향, 추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단기간 지속되는 변화나 현상을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 들고 나는 밀물과 썰물도 이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조류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또 바람에도 길이 있고 해류에도 제트기류가 있죠.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왜 이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런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이라 틀려가지고. 네,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똑같아요. 네네. 아, 요즘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참 잘해요. 가서. 자,
됐네. 아, 네. 자, 파이팅하고 아, 네. 잘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회사인데. 사실 꼭 가고 싶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요. 돼가지고 2017년엔 좀 잘 돼. 젊으니까 잘 돼야지. 언제 하나 앉았는데 떼준 아, 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매봐가지고 이게 예쁘진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 요거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 긴장하지 마요. 잘 될 거야. 아유 근데 이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 저 괜찮습니다. 코트라도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 아유 추워라. 이거 손이 캉캉 얼었네. 가만 있어봐. 맥이 이게 하나 있는데 난 안 추워. 아, 저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가져가. 나는 괜찮아. 따뜻하게 입고 나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기 잃지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 네, 이제 꼭 보고 오겠습니다.